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뉴스들 위주로 한번 시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다 1%에서 1.5% 정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어떤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이렇게 크게 가격이 급락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 피로감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굉장히 과매수 상태였고 이런 여건에서는 이 정도 조정을 이제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어떤 조정의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도요.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심각하지도 않은 굉장히 경제 상황 자체가 좀 균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격을 크게 흔들 만한 요인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요 굉장히 과열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최근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44.2K를 터치를 했다가 하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44K 그 아래 43.6K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43.5K에서 잠재적인 지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 구간들을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재차 테스트를 해서 이 저항의 어떤 힘들을 떨어뜨리고 나면은 지금 바로 직전 패턴에서 보였던 것처럼 보시면 이 구간을 수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이 구간을 뚫고는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그래서 좀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은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3.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해서 0.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솔라나와 아발란체 그리고 뭐 스택스 같은 프로젝트들 좀 니어 프로토콜도 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특정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어제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이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다시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거의 54%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4계단 하락을 해서 70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요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45K 부근에서는 더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보시면 일시적으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절대로 못 넘어서게 하려는 이 매도사들의 움직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매수벽은 좀 느슨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격의 반등을 이끈 가장 중요한 주체들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리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물량들을 넣으면서 가격이 이제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홀딩하는 동안에 나머지 이 고래들은 다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의 어떤 탄력들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들을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구간들을 아마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죠. 해시덱스와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 광고를 본인들의 X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에게 비트코인 ETF 광고 영상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ETF 승인 자체는 확정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은 이미 어떤 흐름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이제 출시 신청을 했고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블랙락만 먼저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블랙락이 뭐 사실상 현물 ETF 시장을 다 장악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뭐 바네크 같은 경우는 티커를 호들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담당자들과 계속해서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치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전통 금융의 최강자이고 그레이스케일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강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초전이 아닐까 이런 지금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팅 횟수로 봤을 때는 블랙락 5번, 그레이스케일 4번으로 블랙락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 시황 영상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정들을 1월 초순으로 보는 전문 기관들이 많다라는 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도 ETF 승인 날짜가 아마도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될 것 같다라고 이 블룸버그 ETF 팀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내년에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바로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매트릭스 포트를 이끄는 이 창립자가 이 비트메인의 우지한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우지한은 과거부터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포지션을 보여왔습니다. 반감기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큰 상관관계가 없고 결국 거시경제적인 유동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매트릭스 포트가 그것과 거의 뭐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서 함께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감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도입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더블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유권자의 73%가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등 혁신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40%가 향후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자, 그리고 또 46%는 암호화폐 정부의 어떤 규제가 마련된 뒤에는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쟁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 후보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을 하거나 굉장히 어떤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들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 1월부터 9월에는요,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로비 활동이 굉장히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인들이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로비 활동들이 계속 강화가 된다는 거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명확해진다는 거고,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자산들의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늘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의 어떤 로비 활동들, 입법에 어떤 관여하려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 나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X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서 뭐 혈안이 된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어떤 지식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일침을 날리는데요, 아직까지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능력하면서 관종기를 굉장히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그리고 이 국가에, 이 산업에, 기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갈 때마다 중국이 나서가지고 여기다 찬물을 끼얹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 세 차례는 거의 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을 가지고서 이 시장에 찬물을 뿌려왔습니다. 바로 지난 불장에서는 채굴을 금지시키면서 중국에 있던 많은 채굴장들이 다른 나라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로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완전 급감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불안에 빠뜨렸고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뭔가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는 뭐 계속해서 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NFT라든지 아니면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활성화 방안들, 이 개발 방안들은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사가 아니고요. 중국의 어떤 공신부에서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이런 방향성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웹3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콩의 상황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올해 중순에 홍콩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이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크립토 산업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진행형이라면 이번에는 중국 본토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크립토를 이제 거래 대상으로서 지금 현재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웹3 혁신 사용 사례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저스틴 선 드론 창업자는 굉장히 국내에선 불신을 좀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44.2K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하회해서 44K 아래로 하회를 했죠. 그만큼 이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흐름을 만든 주체가 또 고래들이라는 겁니다. 고래 지갑의 숫자가 갑자기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일 RSI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회하는 구간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이 구간 이후로는 상승의 추세들이 이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와 어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 매수세가 아직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새로운 주소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그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어떤 가격의 큰 상승과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주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펀더멘탈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주소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이제 강세로 전환되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의 어떤 차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의 도미넌스들을 보면은 둘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격차들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줄어들어서 결국 장이 좋아져서 불장으로 갈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보다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더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넌스의 어떤 격차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제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장 초입으로 가는 어떤 또 시그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움직임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이더리움의 움직임들을 함께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제가 어제 시황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자본의 흐름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들어가고 이더리움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져서 알트코인의 어떤 성장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들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성들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의 입출금 활동들을 어떤 대리 지표로 삼아서 이 현물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75% 이상의 어떤 점유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완전히 관심이 전환된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런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사리 애널리스트들은요, 2024년 전망에서 오히려 이 이더리움보다도 솔라나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솔라나와 AI 관련 토큰들이 강세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락 추세선에서 그리고 밑에서 이제 22MA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게 좁아지는 구간들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44.2K를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요한 어떤 또 잠재적인 추세선 자체가 43.5K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잘 지켜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구간은 늘 강조드렸듯이 44.7K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그걸 이제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면은 50K 그리고 53K까지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구간들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그 구간까지는 또 급등할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을 언제 넘느냐 그렇게 됐을 때 대세 이제 상승장의 어떤 추세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요 굉장히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RSI 상황으로 봐서도 그렇고 상승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맞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죠. 요 파란색 선 41.7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에서는 이 37.9K 50 SMA 구간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요. 테크데브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지난 세 번의 강세장의 어떤 시작점을 정확하게 짚었던 지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희귀한 굉장히 추세 반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볼텍스 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볼텍스 인디케이터가 최근에 이제 월봉 차트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세 번의 불장에서 이 구간을 넘어선 이후에 이제 불리시한 움직임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는데 현재 그 구간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경제에 따르면요, 이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교수님이 2024년에 이 대내외 경기 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 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배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승인이 날 경우에 최대 수백조 원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만큼 이 상황들이 굉장히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통적인 학자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크립토 퀀트 분석가들의 어떤 전망을 이 코인데스크에서 실었는데요. 2024년에 가격 전망을 160K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60K를 지금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뭐 한 2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떤 분석 기관들은요, 내년의 전망을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